어느 날 60대 어머니가 혼자 사는 아들집에 찾아갑니다. 양손에는 각종 반찬들이 무겁게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무언가를 보고 뒤로 자빠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채업자의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우며 대학원까지 보낸 어머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오길 기다리며 어머니는 물 한 잔으로 놀란 가슴을 달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잘 다녀왔어? 피곤하겠다. 그런데 이 독촉장은 무엇이니? 엄마,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1년치로 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한 번에 안 주고 매달 용돈으로 주니까 모자라서 좀 빌렸어.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용돈을 1년치로 줘. 이것도 갚아야 하고 후배들 밥도 사주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영 모양이 빠지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 그대로 집을 나선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공부 뒷바라지하며 대학원에 원룸까지 구해준 어머니였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의 영상 끝에 이 이야기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 아래에 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않다가 70대, 80대에 이르러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관은 주둥이요. 돈은 근원이다. 주둥이를 채워주기만 하면 근원은 죽는다. 이는 자식을 풍요롭게만 키우는 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식이 경제적 고뇌 없이 자란다면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적응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부모가 미리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자식의 도전 정신과 자립 능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식을 오히려 사회의 약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를 나약한 헛똑똑이로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공자는 부유하게 자라난 자식은 나약하게 자라고 가난하게 자라난 자식은 강하게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성장을 저해하고 자립심을 약화시킵니다. 경제적 지원이 과하면 자식은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만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공자는 오래 살면서 존경을 잃지 않으려면 자식을 방탕으로 몰아넣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방종한 삶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인생의 도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애와 배려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자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합니다. 자칫하면 부모의 원조에 길들여진 기생충 같은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본인의 노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자율성을 통해 성장한 자녀야말로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화처럼 내가 만약 내 자식의 사체 빚독 촉장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맹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재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자식이 그것에 길들여져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식의 자립심을 망치는 독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명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최고의 교육은 과도한 보호가 아닌 적절한 한계 설정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맹자는 인간은 어려움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자녀는 이러한 성장의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자녀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자녀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며 똑똑하게 살아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과하면 자식을 해친다. 과도한 사랑은 자식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보살핌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재척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해롭게 된다. 과도한 사랑은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애정은 자녀의 자립심과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말을 명심하고 과도한 사랑을 주지 않도록 자녀가 독립심을 길러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또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과도한 사랑은 부모와 자식 둘 다를 망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장자는 말했습니다. 가르침도 지나치면 화를 불러온다. 과도한 간섭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간섭은 자율성을 억제하고 성장과 발달을 방해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자녀의 자신감을 꺾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율성을 존중하며 자녀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자식의 날개를 꺾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선택을 대신해 준다면 결국 그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됩니다. 공자는 자식을 믿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식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그들은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결국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면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자는 말했습니다.
나비가 되어도 나비임을 모르면 날지 못한다. 부모의 뜻대로만 자란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고 족쇄에 묶인 신세가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의 자유와 가능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스스로 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과도한 간섭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나를 의존하게 만드는 길이니 절대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정직한 인격과 바른 삶의 예의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공자는 부모의 언행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식에게 거짓된 모습은 독이 됩니다. 가장 먼저 자녀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수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정과 고민을 나눌 줄 아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도 같은 방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보다는 모범이 되는 삶을 선사하세요. 또한 노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따를 수 없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줄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며 부모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말로써만 가르치지 말고 당신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십시오. 이는 자식에게도 자신의 꿈을 찾고 추구하는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이제 사체 빗독 촉장을 본 어머니의 결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자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치 용돈을 목돈으로 주고 그 빚을 갚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년이 될 때까지 더 이상의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아들은 반성을 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